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정지아 작가의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제목을 보고서 읽게 됐죠. 개인적으로 술을 아주 좋아하는 애주가인데 애주가로서 이런 책의 제목을 보고서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지아 작가는 빨치산의 딸이라는 책으로 등단했고, 재작년인가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실제 부모님이 빨치산이셨던 거죠. 그러한 이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빨치산의 딸, 막걸리나 산에서 자라는 과일로 만든 과실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이 책은 술에 관해서 위스키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수필이니까 전체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유용성, 그리고 이 책의 부작용, 이런 관점에서만 간단히 몇 가지 언급을 해볼 텐데, 일단 유용성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 책은 위스키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물론 위스키를 자주 즐기는 분도 있겠지만 가끔 즐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위스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대화도 되고 위스키를 마실 때 의미부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위스키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이제 3대 고급 위스키, 조니 워커 블루, 이 저자는 블루의 광팬이에요. 그리고 발상, 발렌타인 30년산, 로얄 살루트 32년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단계가 낮은 술로 시바스 리갈이라든가 패스포트, 이런 술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저도 소주나 막걸리 이런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위스키를 자주 마시거나 하진 않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위스키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필로서 우리가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일단 다양한 인간에 대한 간접 경험인데, 이 책 속에는 매우 다양한 인간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동료 작가, 선후배 이런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00만 원짜리 싹스핀을 사주는 대기업 회장부터 일본의 무시무시한 야쿠자가 나오기도 하고, 저자가 북한을 과거에 방문을 했나 봐요. 어떤 행사 겸 해서 거기에 이제 북한 보위부 간부하고의 술자리,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우리 이제 북한 동포들의 술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도 느껴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간접 문화 경험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무대가 맨 술집일 것 같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내에 있는 술집일 것 같은데, 무대가 아주 글로벌합니다. 아까 북한 방문도 했지만 또 일본 야쿠자 방문도 하고, 베트남 대기업 회장과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또 몽골 경험이 있어요. 몽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제 아일랜드도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읽어볼 만한 수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튼 우리가 TV나 영화를 볼 때 그 안에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술을 먹는 장면만 봐도 마음이 동하잖아요. 땡기고. 그런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대해서 나오니까 술이 엄청나게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술을 마실 때 보다 맛있게, 의미있게 음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술에 관한 다양한 무용담이 나오는데 3박 4일 동안 술을 먹는 그런 에피소드, 또 저 멀리 몽골의 초원에서 술이 없는 거예요. 술을 찾아 초원을 헤매는, 애타게 술을 갈구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읽다 보면 술이 땡겨도 너무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술을 내가 더 오래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3박 4일 술자리를 보고 또 초원을 헤매고 이런 걸 보면서
술이 굉장히 귀한 거구나 해서 또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고, 또 이 책이 그 위스키에 관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위스키가 또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모임이 있었는데 1차, 2차를 하고 3차에 가서 드디어 위스키를 제가 시키게 됐습니다. 그것도 온도락스가 아니에요. 저자는 스트레이트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스트레이트로 막 마시게 됐어요. 이 책을 생각하면서 결과는 뻔하죠. 완전히 꽐라가 됐습니다. 다음날 술로 인한 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읽고 뭔가 과장된 감정을 가지고 이기지도 못할 것, 이거를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이 책을 읽고 나서 부작용, 너무 술을 과하게 마신다거나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 애주가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평상시 즐기는 술을 더욱 애틋하게,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애주가들의 필독 수필이 되지 않을까. 아울러 인간과 인생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간접 경험,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